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연을 맡은 이용순입니다. 이 기록적인 장마와 연이은 태풍이 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하듯 올해는 특히 이 기상 이변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빈번해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 시대 속에서 지역의 역할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양승도 충남도지사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학교 이기영 보건대학원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노찬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이사도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지구 대기의 온도가 1.2도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1.2도시면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러한 체감에서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구의 생명체에서는 큰 어떤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태풍도 여러 차례 또 집중호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현황 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자, 이효진 이사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우리는 54일간의 최장 장마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아주 대홍수를 겪었습니다. 당장 사람이 죽고 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올해 이 태풍 그리고 홍수 이런 것들 때문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산하기에는 약 1조 가까이의 손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1조 원요? 1조 가까이요. 네. 그런데 지난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기비스라는 초대형 태풍이 지나갔거든요. 그때 재산 피해액은 18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난의 강도가 커지면서 이 재산상의 손실이라든지 인명피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호주 산불부터 시작해서 시베리아 산불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불까지 네. 고온 건조한 이 날씨 기후대가 계속되면서 이 산불로 인한 전 세계의 피해도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에서 안정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도로 안정화시켜야지 우리의 생명이라든지 안전 이런 것들이 그나마 지켜질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속도대로 가면은 2040년경에 1.5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경 원장, 지구 대기 온도가 1.5도씨 이상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인간들도 생활하는데 벅찬 면도 있고요. 자, 지구 생명체에서 느끼는 어떤 위기, 그런 수준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1.5도라 그러면 아침, 저녁 차이를 생각하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구 전체의 그 온도 변화입니다. 사실 우리 아주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이제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 지구는 제한적인 공간이구나라는 걸 사실은 좀 제일 처음에 느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이런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좀 느끼기에는 제한적이고요. 지금 이제 이유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조금씩 이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우리 빌 게이트의 말을 빌리면은 이미 이 기후변화의 영향은 우리 옆에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보다 더 크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의 문제들은 과학적인 대응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박노찬 사무국장, 우리 충남의 경우, 이 충청 지방의 경우 몇 해 전에는 너무 비가 안 와서 말이죠. 이게 좀 제한급수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또 비가 많이 왔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기상 변화에 있다는 피해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지금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피해들이 더 다양한 형태로 또 더 많은 피해를 더 빈번한 주기를 통해서 이제 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모든 전 지구를 지금 멈추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전반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실천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저희들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영승 지사 어떻습니까? 뭐 이번 태풍 하이선으로 이제 침수 피해도 여러 곳에서 이제 나타났고요. 이제 정책을 수반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정책을 위반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피해를 막는 그러한 대책도 세우는 것이 또 중요한데 앞으로 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우리 충남도정을 이끄는 가운데서 피부로 실감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가장 그 지구온도를 높이는 주범은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요? 그렇죠. 화석연료 주범이 석탄화력 발전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청남도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전국에 60기가 가동 중인데 무려 30기가 충청남도에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절반이네요. 예,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도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이 30년 이상 된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를 조기 폐쇄하도록 함께 이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성능 개선 사업을 빌미로 해서 수명을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것을 충남 도민과 함께 저지한 성과를 이뤄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30기 중에서 지금은 수명 연한이 한 30년 정도가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25년으로 단축하면 26년까지 14기를 폐쇄가 됩니다. 14기 폐쇄함으로써 많은 이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함으로써 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충청남도야말로 환경 정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자는 게 충청남도의 강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난 7일이었죠.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휩쓸고 그 다음 날로 기억되는데요. 유엔과 함께 뭐 세계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을 충청남도가 주관해서 이제 열었는데 이 행사의 의미 어떤 의의를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 날인데요. 이 행사가 왜 의미가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에 푸른 하늘의 날을 위한 유엔 기념일을 지정해달라 이런 건의를 하신 겁니다. 우리 정부가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건의했죠. 이것이 유엔이 발표돼서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 날로 지정이 됐는데 그 첫 행사를 충청남도와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위원장이 계신 국제 기후 환경위원 공동으로 주최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걸로 해서 미세먼지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게 세계 푸른 하늘의 날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박노찬 사무국장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유엔 기념일이 제정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충청남도가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충청남도가 특별히 이 행사를 주관하기까지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충남은 그동안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기후 환경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여기 양승조 지사님께서 이제 계시지만 그동안에 이제 그 탈석탄 동맹에 가입을 한다든지 또 언더2 연합에 가입을 하고 이런 지자체나 또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기후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선도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의 이런 노력에 발맞춰서 함께 기후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뜻깊고 더군다나 이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흐름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더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유진 이사 어떻습니까? 그 대기 오염을 줄이자 이러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환경단체에서 당연히 이제 환영하실 텐데 좀 이런 것이 또 구체적으로 실행으로 옮겨져야 되지 않습니까? 좀 그러한 의무감, 부담감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날의 의미가 상당히 큰 것이요. 우리가 푸른 날을 만들려면은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야 되고, 그랬을 때 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것과
또 CO2 배출을 줄이는 것과 또 에너지 전환하고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응,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가야 되는데요. 결국 기후 문제는 또 에너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부는 국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기후 환경 정책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현재 임기 중에 10개의 석탄 발전소를 문을 닫고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특히 전력 공급 체계에서 기후 환경 비용을 반영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충남의 탈석탄 선언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갔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충남에 석탄 화력 발전소 30기가 있다는데 국내적인 어떤 특수 상황을 크게 이제 부각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뭐 전 세계에서 한 해 대기 오염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700만 명, 800만 명인데 좀 감이 안 옵니다. 실제 이렇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좀 어떤 추산하는 그런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국제적인 자료들을 총 모아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원인과 사망률 이런 것들을 총 분석해서 각 그 요인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미세먼지 때문에 880만 명이 사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초과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분들이 사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숫자를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가 얻는 그러한 이익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효진 이사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좀 국제사회의 어떤 뭐랄까 반응,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해서 유엔 기념일 제정된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푸른 하늘의 날이라는 이런 것들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한국이 최근에 이제 석탄 발전소의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제 전반적으로 석탄 발전소를 신규로 짓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7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석탄 발전 비중이 40%가 넘는데요. 약 한 10년 뒤인 2030년대에도 이 석탄 발전 비중이 30%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석탄 발전 비중을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비중이 거의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이걸 빠른 속도로 내리면서 해외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 기금 투자도 좀 줄이고 없애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양승구 전 이제 석탄 화력을 좀 발전을 좀 억제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사께서 가장 먼저 이제 주창하신 거고 또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 푸른 하늘의 날 제정까지 이룬 걸로 보여요. 자, 이번 국제 포럼 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 지방정부 대표 연설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는 그 4개국 정부, 18개 지방정부 공동선언을 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면요. 공동선언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먼저 모범 사례를 서로 공유한다. 미래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노인, 아동, 여성 등 이 대기오염물질 취약한 계층의 보호에 노력한다. 또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큰 특징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청년 목소리요? 그렇죠. 그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한 7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하늘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색이 푸른색을 의미하는데 이 기후변화를 위해서 나중에 하늘색이 푸른색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의 푸른색, 하늘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 하늘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 박노천 사무장 좀 약간 감이 좀 다릅니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자, 이제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활동이 이제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국제 푸른 하늘의 날과 관련해서 좀 지향점이 같다는 그런 생각이 뭐 대본에 듭니다. 좀 이 대회의 어떤 설명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선 이렇게 사실은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기후 위기를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다양한 형태의 협업들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제 국가와 국가, 또 국가와 지방 정부, 또 행정과 또 시민사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협업 구조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이 환경, 기후 환경, 또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웃 나라끼리 머리를 맞댔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성이 크고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형태들이 이제는 충남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지방 정부들이 좀 다양한 형태로 협업을 통해서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또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형 원장 어떻습니까? 그 중국 지방 정부가 참여했다는 것에 좀 큰 의미를 찾는 언론들이 많더라고요. 이 중국 대기오염의 어떤 주범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어떻습니까? 중국 지방 정부가 참여한 의미 좀 남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대기오염에 있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석탄의 비중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우리가 대기오염 그러면 왠지 남의 나라에서 오는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잘해야 되고요. 남도 잘해야 됩니다. 이런 국제 포럼을 통해서 서로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국제 회의를 가보면은 한 5년 전에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대기오염이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더 싫어하는 거는 월경성 대기오염. 국경을 넘어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인정하고 서로 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리고 한국이 이제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하시면서 과학적인 발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서로 이 말을 맞댔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이효진 이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단체가 가장 선도적으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중국 환경단체는 없습니까? 중국 정부의 어떤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에도 환경단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도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정부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이런 집회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의 시민들도 너무 심하다, 이 대기오염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강하게 이 환경 관련한 내용들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도 이제 석탄 비중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린다라든지 이런 생태 문명 대전환이라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정부도 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저 양승조 지사 이제 그 중국 지방정부 대표가 산둥성 성장 그렇습니다. 예. 산둥성 뭐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어가지고 우리 바로 이제 황해를 접하고 있는 중국의 어떤 지역인데요. 두 분 뭐 성장과 좀 대화 나눠 보셨습니까? 뭐 아직 직접 대화는 안 나눴지만 지난번에 이제 공동 선언할 때 그 대표 발표자로서 함께 간접적 대화를 나눴고요. 리간제 성장이 팀에서 이분이 생태환경부 장관으로서 이 기후변화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환경 전문가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 전문가가 성장으로 오셨는데 산둥성과 충청남도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 호흡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말씀들을 공간적으로. 또 나가서는 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동질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충청남도도 어떤 산업 발전이라든가 산업 분야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가장 많은데 산둥성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산둥성과 지방정부인 충청남도와 함께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을 함께 한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협력을 강화하고 나름대로 포럼을 만들어서
이 운동을 갖다 더 확산시킬 계획이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박노천 국장 이번 그 포럼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남 충청지방과 가장 관계성이 깊은 중국 산둥성 지방 정부의 어떤 그 환경 문제 어떤 정책 실무적인 정책 계속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보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행정과 행정의 관계에서 이제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좀 더 발전하려면 이제 시민사회 영역으로까지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행정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중국의 정부 또 중국의 또 다양한 형태의 그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 중국과 또 저희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더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지속기업이 또 고민하고 또 함께 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 한마디만 좀 보강 네, 말씀드릴까요? 주시죠. 네. 네, 세계 푸른 하늘이 나요 행사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완전 국가기후 환경위가 공동으로 개최했는데 네. 이게 이제 국가 행사입니다. 반드시 이제 충청남도가 이 국가기후 환경을 계속해서 공동 주최하는 그 보장은 없는데 일단 충청남도로서는 기후 환경에 대해서 선도적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두루 잡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가능하면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박노찬 사무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푸른 하늘이나 행사 외에도 산동성과는 95년도부터 충청남도가 교류 협정을 맺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산동성을 중심으로 충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계속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아가서 푸른 하늘이나 행사 다음 날 우리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이게 또 국제 행사입니다. 이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행사인데 그런 그 국제 컨퍼런스 통해서 산동성뿐만 아니라 이런 동북아 지역에 여러 그 지방 정부와 함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걸 계속적으로 그런 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유진이사? 부연하고 싶은 게 이제 아시아 지역이 사실은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낮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중일 같이 이런 행사도 하고 국제적인 협력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또 충청남도가 2018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지난해에는 또 동아시아 정부, 지방 정부 중에서는 또 최초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탈석탄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을 좀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충남이 열심히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5일인 환경의 날에 우리나라의 226개의 기초지방정부가 기후비상선언을 다 같이 하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 환경단체가 우리가 알기로는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판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일단은 격려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좀 환경정책에 대해서 충남이 좀 선도적이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제 중국 산둥성도 제조업체 기반이 많고요. 우리 이제 충청지방도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공해물질 배출은 당연히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도 좀 개선을 하자 이런 움직임을 선도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점이 탈석탄 금고라고 있는데 좀 개념 잘 모르겠습니다. 양승훈 지사께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충청남도,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요. 각 지자체가 금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 있는 예산 출납과 그 보존을 위한 건데 이런 금고가 굉장히 그 금융기관에서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금고 지정을 4년마다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할 때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선정 기준에 석탄 화력 발전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그건 이제 감점이 되겠죠. 재생에너지 쪽에 얼마나 그 투자했는지는 가점이 되겠죠. 이거를 금고 선정 기준으로 삼은 첫 사례가 충청남 만드는 겁니다. 이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탈석탄에 앞장설 수밖에 없고요. 재생에너지 확대를 해서 앞장설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의미 있는 것이 이걸 계기로 해서 지난번에 그 행사 때 어떤 행사를 치렀냐면요.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7군데, 또 교육청이 그 11군데, 또 기초지방자치단체 38군데가 함께해서 탈석탄 금고 선언했다는데 굉장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것을 확대해서 금년 말 내년 초까지는 243개 광역과 기초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청남도가 노력할
계기다. 그런 말씀 나올려 드립니다. 일단 저 박노찬 국장 뭐 제가 설명 듣기로는 석탄 화력에 대한 투자 이것을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석탄을 탈피하는 거고 또 석탄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조금 억제하거나 또 견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투자를 이제 우리가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이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나 또 교육청 같은 데가 지금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말씀하신 대로 그 금고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금고 예산이 1년에 한 45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요. 근데 우리 충남이 이번에 탈석탄 금고 지정을 하는데 참여한 분들의 예산액을 총 합치면 한 1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유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이것이 이제 좀 더 진전해서 이제는 좀 더 그런 가점 예산 부분에서 좀 더 발전해서 이제는 아예 금고 지정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더 강력한 수단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들이 돼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경원 장수니까 뭐 국제 탈석탄 동맹도 있다고 뭐 우리 전국 지자체도 아마 조만간 그러한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 실제 이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러한 어떤 조처가? 네,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대기오염의 원인 중에 에너지가 상당히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에너지의 그 비중 중에서 미세먼지나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화석연료고요. 네. 그 화석연료 중에 비교적 값이 싼 것이 석탄입니다. 그래서 값이 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해서 이런 석탄의 사용을 줄이고 좀 더 우리 환경에 또 인간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에너지를 사용하자. 근데 거기에는 이제 사실 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지만 경제적인 또 부담이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이러한 그 탈석탄 금고야말로 의미도 좋고 경제적으로 또 적용이 가능한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유해진 이사 이걸 이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다 보면 이제 이경원 원장 말씀했듯이 비용의 문제, 우리 뭐 경제 상황이 썩 좋지도 않은데 이러한 에너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계에서는 상당히 좀 심리적인 부담, 압박감으로 작용할 텐데 논의 구조를 좀 세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 화석 에너지가 값이 싸다라고 얘기해서 많이 건설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파리 협정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발동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석탄이 돈을 벌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악화돼서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최근에 유럽에서는 그린 딜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린 딜이요? 예, 그린 딜. 그래서 유럽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까지 넷제로로 만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안에는 이 상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해서 50에서 55% 가까이 줄인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게 설정하다 보니까 유럽 안에 산업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도 온실가스 이렇게 줄였는데 앞으로 더 줄이게 되면은 우리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또 도입을 검토하는 게 탄소 국경 조정입니다. 유럽으로 해외의 물건들이 수입이 될 때 그 물건에 내재되어 있는 탄소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기후변화 시대에 화석 에너지를 쓴다라든지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산업 구조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게 되면 이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큰 피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특히 우리처럼 무역에 기반하는 국가일 경우에는 하루빨리 화석 에너지에서 벗어나서 신재생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더 이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석탄에 대해서 이제 가격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이 채취해서 사용하는 가격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 문제들을 볼 때 좀 더 큰 의미에서 봐야 되는 게 기후변화도 똑같습니다. 기후변화도 이산화탄소 막 했을 때는 돈이 안 들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는 피해는 엄청 크고요. 그다음에 이 석탄도 지금 석탄 자체는 싸지만 그것이 미세먼지를 통해서 저희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고려하면 결코 싸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 초반에 3마디만 더 이제 말씀 말씀드리면요. 주시죠.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의 대명사가 영국 아니겠습니까? 영국도 이미 화력 발전소 비중이 한 2%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25년까지 제로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미 많은 이런 기구가 있는데요. 파슬 프리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금융기관이 가입한 단체인데 이게 해외 금융기관 한 1187개 정도가 이미 가입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유럽 중앙은행은 이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석탄이라든가 화석연료에 대한 자금 조달은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화석연료 석탄 화력발전소가 값쌀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순희 박사 말씀하신 그 투자는 자초자산이고 궁극적으로 비용이 훨씬 더 비싸게 먹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용어도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코로나19 속의 어떤 경제 상황을 좀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뉴딜 정책을 내세웠는데 뉴딜 정책에 디지털 어떤 경제 기반 구조 좀 갖춰 나가겠다. 또 환경 정책을 이제 중시하고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예산 집중 투자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뉴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뉴딜 정책 당연히 이제 원하고 정책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가져가는데 충남의 뉴딜 정책 좀 방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6월달에 이미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요. 중앙 정부가 한국화 뉴딜 정책을 발표해서 8월달에 전체 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있고요, 그린 뉴딜 정책이 있고 우리가 사회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정책이 있는데. 충청남의 그린 뉴딜 정책을 설명하면 앞으로 26년까지 대략 한 3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2만 5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충남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예를 들어서 가로르만 국가 해양 정원 문제라든지 분화모 역관청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천 브라운필드 국자 환경 테마 특구를 통해서 그린 파크의 그린 에너지에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선두적으로 정책을 배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발표한 것이 그린 뉴딜 정책이다 말씀드리고요. 한국파 뉴딜 정책과 연계해서 우리 뉴딜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실천력을 담보하겠다는 것이 충남도의 정책의 핵심입니다. 네.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더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을 테고요. 정책 구조적으로는 이걸 좀 산업과 연계해서 붐을 좀 일으켜주는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기대 속에서 뉴딜 정책을 하는 건데, 뉴딜 정책에 대한 평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유진 이사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네. 지금 그린 뉴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유럽은 그린 딜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대선에서도 상당히 그린 뉴딜이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아주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을 탈탄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런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또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접근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정부도 현재 그린 뉴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충남도도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도의 그린 뉴딜 정책에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충남이 석탄 발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석탄 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석탄 발전소가 빠지게 됐을 때 영향받는 노동자들이라든지 지역 경제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담고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펼친다면은 그 그린 뉴딜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의 10%는 이렇게 석탄 발전소가 많아서 영향을 받는 지역에 10% 정도의 예산을 더 지원해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정부가 이런 제안은 아주 적극적으로 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뭐 예산 문제하고 이제 관련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석탄 화력 발전소 종사자 수도 뭐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로부터 이제 전력을 공급받는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정부로부터 이제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전략을 갖고 가십니까? 먼저 이순희 박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제안한 게 이런 그린 뉴딜 예산의 한 10% 정도는 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설치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잘못하면 고용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요. 또 지역경제 위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걸 오히려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문제가 없고 고용은 유지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 기금을 마련해달라 그런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참고로 충청남도는 2050년까지는 탈석탄을 제로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한 40%까지 증대하고 또 수소 점유를 한 30%까지 하겠다는 거고 수소 차량 50만 대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마련해서 충청남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이경 원장 뭐 최근에 뭐 테슬라 뭐 주가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올리는 그런 요인도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도시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부산 지형적인 특성 제조업 기반은 꼭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어떻게 해야 이러한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좀 아이디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저는 뭐 정책적에는 좀 문외한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정책에서 저희가 항상 그 전에 저는 환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거 하면 나쁘다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나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자고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석탄이 우리의 주범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있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 지역사회에 참여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뉴딜 정책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이런 것들이 이 지역사회를 같이 가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쪽이기 때문에 환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박노창 국장 어떻습니까? 그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환경 정책의 어떤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보나마나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가야 어떤 정책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기업 접촉에서 이해를 구하고 하는 노력 좀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이해 당사자들 중에 한편으로 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분이 기업이나 또 그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 이분들이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충남이 지난번에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에너지 전환을 통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들이 피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충남에서 당진, 보령, 태안 한 5개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지역에 5개 지역이 충남이 이제 해당이 될 정도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가는 과정에서의 위험성이 만큼 많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충남도가 그린 뉴딜 정책을 피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 현장에 이분들이 함께 피해 당사자들 또 자영업자들 그 지역의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그 그린 뉴딜 정책에서 지원 체계라든지 아니면 해결의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좀 더
좀 문을 열어주면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양승규 씨 어떻습니까? 이제 국내에서의 탄소 발생을 줄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대기 환경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뭐 황해 맞은편의 어떤 중국 산둥성 지역의 협조도 또 그쪽의 산업 기반 어떤 형태를 바뀐다고 할까요? 그래야 되는데 좀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중국 쪽과의 공조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예, 중국과의 공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산둥성 같은 경우는 호흡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공간을 같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아까 우리 이경 박사님 원장님께서 월경을 가장 싫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영향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충청남도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는 게 충청남도의 기본 입장이고 지금까지 많은 교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탈석탄으로 가면은 그 비용 문제에 따라서 기업체의 그 협조부가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기후라는 것은 위기 상황이다. 이게 위기 상황이라는 이 인식이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좀 약간 좀 과장되게 말하면 이거는 선택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이다. 이 필수 문제다. 라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우리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기후 위기 상황을 선포했고 또 충청남도 작년에 의미 있게 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전국에 처음으로 환경도시를 선언해서 충청남도 모든 공직자는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건 기업이 아니라 모든 국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인류가 지구인들 모두가 기후변화야말로 절박한 문제이다.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 세계 인류는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 인식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이 많은 것이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그 토론의 주제를 세계 푸른의 날 어떤 재정을 계기로 해서 이제 기후 문제까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세계적으로 코로나 어떤 경기 침체가 뭐 상당 기간 좀 길어질 그런 흐름인데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어려우니까 이러한 기후 문제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효진 이사, 이것이 또 1년, 2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10년, 20년 사람이 사는 한 뭐 기후 환경에 대한 어떤 노력, 관심도는 계속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야 어떤 환경 정책의 수립, 진행은 좀 굉장히 어려울 듯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장마를 겪으면서 이거 그냥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기후위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에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건 생태계 파괴와 기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왔지만 사실은 경제 위기보다 더 큰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온 지금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평소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노력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아주 크게 그림을 그리고 우리 사회가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시스템이었다면은 이걸 완전히 전환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탈석탄, 석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방식이 바로 저는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 회복을 할 때에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 사람과 인프라를 좀 더 안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대전환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 지금 그린 뉴딜 정책의 어떤 평가에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기후 환경과 관련돼 있고 기후 환경의 문제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이제 정부의 그린 뉴딜 그리고 충청남도의 환경 정책 평가와 함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의 이제 중앙 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어떤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더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이런 그 정책들이 이 생각은 크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행동이나 이런 정책에 정말 와닿는 곳은 지방자치자 단체에서 하는 정책이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나 이런 아까 뭐 10%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과감히 이 지방정부에 이양을 해서 실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 양승조 씨 뭐 거의 50분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 환경 정책도 얘기 들어보면 기업인들의 어떤 동의도 구해야 되고 또 국제적인 공조도 해야 되고 국가의 예산 정책 뒷받침해야 되는데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충청남도가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요. 네. 이제 아시아에서 지방적으로 처음으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고 언더투 연합에 가입을 하고 기후 위기 상황을 선포했고 또 탈석탄 금고 선언했는데 이것이 이제 중앙정부의 많은 지자체도 함께하고 중앙정부의 많은 사람이 공감해서 하는 정책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청남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강한 의지를 갖고 기후환경 변화에 대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그 도민 여러분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에너지 문제라든가 기후변화 문제는 이 산업이라든가 발전 문제라든가 소비라든가 모든 개인적인 생활 습관까지 전부 다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내가 하나의 주역이다, 주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 습관이라든가 소비에 있어서도 그런 그 친환경 정책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거의 토론 시간이 다 됐고요. 이제 아까 이효진 이사 말씀 주신 것 중에 이 푸른 하늘이 앞으로 계속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 좀 가슴에 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과제 이 함께 모두 풀어가야 하는 그런 과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실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꼭 실천했으면 하고요. 정책적인 변화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